오후 5시 동두천의 캠프 K시. 나란히 휘날리던 송조기와 태극기가 하강됐고 어둠이 내리면 인근 보산동에는 미군 병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국 경찰과 미군 헌병의 보호 아래 미군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기는 것, 이른바 기지촌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이다. 미군들에게 기지촌은 어떤 의미일까? Juicies are a horse. That's all they are. Juicies run anywhere from 250 to 500, depending on which club you go. They're the only reason to be here, but there's no real reason to be here. 주한 미군의 역사와 함께 58년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했던 기지촌. 오랜 세월 동안 기지촌은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사적인 공간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말하자면 깨끗하게 해서 받쳐지는 거.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손을 잡아서 그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기지촌. 그것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굳건한 동맹 속에서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지난해 10월은 윤건이가 사망한 지 꼭 10년째 되는 해였다. 기지촌 여성이었던 윤건이는 동두천 뒷골목 단칸방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했다. 세상을 경악시킨 엽기적인 죽음이었다. 저렇게까지 죽을 수 있을까? 피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자궁인 콜라병에 박히고, 또 우산대가 항문에 꽂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몸에 그 하이타이를 뿌려가지고. 그러나 경찰은 냉담했다. 하찮은 여자 하나 죽은 것 가지고 한미 간의 우호 관계에 금이 가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죽으려면 죽었는데 왜 떠드느냐. 그런 여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줄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찰은 조서 한 번 받지 않은 채 범인 마크를 미군 측에 넘겼다. 분노한 시민 3,000명은 동두천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를 했다. 순수한 시민들이 거기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부촌에서는 아주 돌발적인 일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결국 한국 정부는 마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한 미군 범죄라는 용어를 우리 사회에 최초로 등장했던 윤금이. 그녀의 유골은 기지촌 여인들의 공동묘지인 상패동에 뿌려졌다. 이름도 없이 번호만 남아있는 천여 개의 무덤. 사실 윤금이 이전에도 기지촌에는 엽기적인 미군 범죄들이 많았다. 목줄여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엄청 많았지. 이런 오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막대기 그거를 막 잡을 속에다가 막 쑤셔놓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윤금이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산속에서 여자가 죽어서 맥주를 썩은 거를 나무들이 뒤늦게 알게 됐어. 그 누가 죽인지 미군 짓이라고. 산속에 끌고 가서 죽였는데도 그거는 일집이 없어진 거야. 그냥 자기네 손에 지치려고 말한 거야. 그런 것도 안 알렸잖아요. 한국 속의 미국, 기지촌. 기지촌 여성들이 한나라의 국민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해방했다. 일장기가 빌리던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왔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일제 주둔지를 접수하고 전국에 34개의 미군 기지를 만들었다. 역사적인 한미 공동방위 조약의 그 후 이승만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적으로 미군의 한국 내 영구 주둔을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미군이 주둔한 곳 근처에는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논밭뿐이었던 시골 마을들이 기지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동두천. 비단 제작이 주업이었던 영구는 인구가 급속히 팽창했고 기지 주변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도 생겨난다. 58년 당시 30만 명의 매춘 여성 중 약 59%가 기지촌 여성이었다. 전쟁으로 남편과 부모를 잃은 미망인과 전쟁 고들은 생계를 위해 기지촌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매춘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1966년 당시 유락 여성 중 76%가 양친이 없고 72%가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으며 56%가 생활고 때문에 매춘을 선택했다고 대답했다.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원래 없었어요. 길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자랐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별로 없고 동의감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진 게 못 뺏기서 못 뺏겼어요. 할 수 없어 들어갔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매춘 동기, 가족 부양이었다. 육, 70년대 기지촌에 왔던 여성들이 대부분 출신들이 농촌 여성들이 많거든요. 농촌 여성들이거나 도시 빈민 여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몸이라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몰려든 여자와 상인들로 미군 부대를 따라 전국에 18개의 기지촌이 생겨나게 되었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각종 풍속 규제에 나선다. 고귀한 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대낮에 댄스에 미쳐 놀아난 48명의 남녀가 검거되어 존엄한 법의 심판을 풍속 사범 단속, 정치 깡패 이마수 사형 등은 혁명 정부의 도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공포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 매매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104개의 특정 구역이 설치된다. 그중 60%가 기지촌이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는 허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특정한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암묵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으로서는 박정희는 왜 기지촌을 특별히 배려했을까? 한 가지는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혁명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외화가 필요했다. 그런 성격을 박정희 정권은 교통부 산하 국제관광패의 요정과를 두고 일본인 기생관광을 적극 유치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선다. 우리가 이러한 관광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참 심각히 고민을 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개발을 경제 개발을 이제 한참 이제 서두르고 있을 때인데 외화를 일단 벌어놓고 보자. 미군이 뿌리는 달러에도 눈길을 돌렸다. 미군 당국은 병사들의 재충전을 위해 많은 돈을 썼는데 당시 주한 미군들은 휴가 되면 일본의 오키나와로 날아가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오키나와나 일본 쪽으로 그야말로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그 양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둔 군인은 우리나라에서 레저먼트도 즐기고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반적인 사업을 우리가 좀 폭넓게 펴나가야 되겠다.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기지촌이 적극 육성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지촌 여성들은 그 달러벌이에 첨단에 내세워졌다. 국회의원들도 기지촌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앞다투어 의견을 내놓았다. (1964년) 정부는 기지촌 클럽 주인들의 모임인 한국광시설업협회에 설립 허가를 내준다. 당시 클럽들은 매춘이 알선되는 주 무대였고 주인들은 사실상 포주 역할을 행하고 있었다. 사실상의 이제 매매춘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을 사실은 따지질 않았어요. 클럽에 면세주류를 제공하고 시설 자금을 보조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줬을 뿐 아니라 주들에게 해외 기지촌을 견학시켜주기도 했다. 그 괌으로 그 홀주민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관광 교육. 그래가지고 가서 뭐 시켜갖고 돌아오고 그런 정부에서요. 애화 획득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 덕에 기지촌은 날로 번성한다. GNP가 80불이던 1964년 기지촌에서는 매년 100만 불이 넘는 달러를 벌어들였다. 네, 연간 100만 불에서 150만 불 정도 근무됐습니다. 저희는 외화 획득 가정률로 놓고 봤을 때는 150만 불의 돈은 엄청난 돈이 아니겠느냐. 제7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 미군 기지. 기지에서 차로 5분 정도 달리면 아메리카 타운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곳이다. 이름 그대로 미군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군들만의 공간 아메리카 타운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정부의 후원 아래 만들어졌다. 5.16 쿠데타 세력의 일원이었고 중앙정보부 육장 자리에까지 오른 백태하 장군. 아메리카 타운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바로 그였다. 그분이 해외를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나라에도 이렇게 기촌이 있는데 무엇인가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걸 보고 오셔가지고 한국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외화획득도 하면서 국위선양도 하고. 백태하의 조카가 전면에 나서 옥구군 일대 만여 평의 땅을 사들였다. 주민들에겐 농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분이 일주일 열에 와서 체결된 걸 확인하고 계약서 가져가면서 또 앞으로 할 것을 돈을 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매입 헐당기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농장이 늘어서는 걸로 알았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농장 대신 높은 담장과 철책이 세워졌고 미군들을 위한 클럽, 식당, 미용실, 심지어 환전소까지 갖춘 완벽한 자급자족 도시가 생겨났다. 기지촌 여성들이 사용할 500여 개의 방도 만들어 임대를 줬다. 그야말로 매매춘을 위한 계획도시였다. 69년 9월 아메리카 타운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내걸린다. 미군들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군대 창녀 주식사에 법인 허가가 난 것이다. 완전 영내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줬죠. 미군들한테는 안심하고 놓을 수 있는 여건 형성을 해준 거죠. 주식회사에서는 전국의 기지촌에서 미모, 연령, 학력 등을 갖춘 여성들을 모집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는 달러벌이 전사로서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여러분들은 숨은 애국자다. 달러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해라.
미군 부대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했다. 타운은 급성장했고 하룻밤에 1000명의 미군이 나오는 날도 있었다. 관청도 경찰도 달러 뭉치를 벌어들이는 아메리카 타운은 건드리지 못했다. 금지를 갖고 우리가 항상 부각시키는 것이 유아획득. 아무 원자재를 안 들이고 유아획득하는 업체다. 이것을 내세웠거든요. 원자재는 여성들이. 그렇죠. 관광산업은 섹스 산업과 손잡고 나날이 번창했다. 기지촌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정부의 주 수입원 중 하나였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매매춘을 도와주었다는 그런 비판도 면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참 치욕적이지만은 옆들을 참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이거 하나도 안 한다. 정부의 지원 속에 기지촌은 주한 미군의 왕국으로 변해갔다. 한국에 도착하는 신병들은 제일 먼저 기지촌과 매매춘에 대한 정보에 노출됐다. When I first arrived in Korea, there was a briefing there. The way they said the briefing is it was assumed that you were going to have sex with prostitutes. The other people in the room, I remember, they were laughing and smirking and joking and saying, isn't this going to be great? Let's go there tonight. 병들은 부대 입구를 콘돔 랜드라고 불렀는데 콘돔을 소지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보초들의 임무 중 하나는 병사들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They were furnished for free. They were encouraged to always have one with them. At some of the installations, I think as they left through, the guard gate, they were required to show they had a condom or else one was given to them. 미 군법은 매매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No, there was no punishment for that. No, they just didn't like it, but they didn't punish anybody. 한국에 보내지는 미군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독신자들. 한창 나이의 병사들은 기지촌 생활에 쉽게 빠져들었지만 군 지도부는 이를 묵인했다. It's the reward. It's actually a way they continue to control the people in the military. Even when they're not working, the commanders know where they are. They're in South Korea. They're usually in the Kijicheon. So I think it's assumed that this is part of the system. 그러나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는 군대 매매춘 비율이 매우 낮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 가족이 있는 기혼자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걸프전으로 미군이 주둔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기지촌이 없었다. 매매춘 적발 시 사형에 처하는 이슬람 전통 때문에 군 지도부에서 병사들의 매매춘을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이다. Having looked at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Gulf War, believe that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That the military could choose to make it not that way. 그러나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의 미군 지도부는 매춘에 허용적이었고 미군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노란 원숭이, 노란 변기, 갈색의 섹스 기계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Everybody in this country, I think, knows that there's prostitution in Asia. It links back to what I was saying earlier about this kind of idea of who Asian women are, sexually available and sexually, accommodating, servicing men. 1977년 미군에서 발행한 군 잡지 성조기는 한국 특집 기사를 실어 매매춘 경험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When we come to Korea or these other countries, we change our standards. See, they're doing things that they don't do in America. And prostitution is one of those things. 그러나 미군들의 왕국이었던 기지촌에 1960년대 후반부터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다. 당시 기지촌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로웠고
기지촌 여성들은 불만이 생기면 미군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1969년 부평에서 기지촌 여성 이은자가 미군에게 살해되자 수백 명의 기지촌 여성들이 살해 미군을 체포하라는 시위를 벌였고, 대전 지역에서도 기지촌 여성 200여 명이 동료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송탄의 미군들 사이에 신발값 5불, 화대 5불이라는 유인물이 나돌자 기지촌 여성 1000여 명이 부대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하려 했다. 하여튼 1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 송탄 생기고 처음이었어요. 이제 신발 가격하고 사람들의 몸값하고 그렇게 가격표를 매겨가지고 내놓을 수는 없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계속되는 시위는 미군 사령부의 골칫거리였다. 한국 원조사령부의 퍼디스 중장은 B-8군에 전문을 보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종차별이었다. 당시 미군 부대 내에서는 흑백 갈등이 심각했는데 그 파장이 기지촌에까지 퍼져나온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과 클럽 주인들은 흑인 병사들을 피하게 됐다. 왜 피하냐? 흑인하고 춤을 추거나 술을 먹는 걸 보면은 백인들이 술도 안 사주고 피하니까. 결국은 이 백인 홀에서 붙어 나려면 흑인을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백인 전용 클럽을 표방하며 흑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생겼다. 흑인 병사들이 백인 병사들과 만날 때마다 클럽 안에서 싸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생각해낸 것이 그만 백인만 들어오게 하면 싸움 안 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새로 단장을 해놓고서는 이 앞에 현관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나무 송판에다가 화이트 온리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선 딱 붙여놨으니 그게 이제 흑인들이 그걸 쳐다보고서는 와서 미국에서만 볼 수 있던 표가 왜 한국에 걸렸느냐? 인종 갈등은 안정리 사태로 정점에 이른다. 흑인 병사들이 백인 전용 클럽에 들어가 집단 난동을 부리자 사령관은 병사들의 기지촌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안정리 주민 3,000명은 이에 반발하여 시위 벌였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인종 갈등의 책임을 한국인에게 전가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 이 기지촌하고 연관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대로는 지날 수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병이었다. 성병을 둘러싼 기지촌 여성과 미군들의 마찰은 한미합동위원회에까지 보고됐다. 또 성병 관계라 걸리고 그러면 가서 또 포복하는 행위도 생기고 너 때문에 걸렸다고 그래갖고 뭐 때리고 뭐 그랬다고 심지어는 살인사건에 가까울 그 살인 사건이 갈 뻔했던 그런 아템트가 있었다는 것까지도 오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성병 발병률은 갈수록 높아져 1972년에는 10명 중 7명이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것은 미 본토에 비하면 7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There had been a visit by the Secretary of the Army, perhaps in 1971, I'm not sure exactly when, and that he felt that the venereal disease rate among the servicemen was higher than was reasonable, and that the command should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try to take steps to, lower that rate. And that was the command priority.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는 여성들의 방도 미군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그 안에 시설을 보면은 수건하고 대여밖에 없어. 그러니까 섹스를 한다면 그거 아주 적절히 이제 가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성병이 유한되는 거지. 당시 한미 1군단 사령관이었던 라우니 장군은 이재전 장군에게 기지촌의 불결한 환경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이 장군 대통령이야 이 정부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기지 주변의 상황 가지고는 힘들다. It didn't look nice, and they were dirtier and not as well built up and everything. Why not the people go and either make a nice town there or move back into the city or move some town? Why? 한미합동위원회 의장 로버트 키니는 기지촌의 여러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주한 미군 사령관 미켈리스와 주한 미 대사 하비에게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지시한다. 워싱턴에서도 기지촌 문을 알고 있었다. 미 대사관은 특히 인종 문제를 염려했던 닉슨의 뜻을 한국 외무부에 전달한다. 미국의 불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박정희의 귀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얼른 눈치 차려가지고 이런 사안 문제 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 잘하라고. 1971년 9월 미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민군관계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민군관계소위원회에는 미군들과 우리 정부 18개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해 미군들의 각종 불만사항을 수렴했다. 미국 측에서도 이제 아주 고자세로 그냥 큰 소리로 빵빵 치고 온 건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린 또 사실 저자세였었고. 박정희는 왜 그렇게 미국의 저자세여야만 했을까?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는 닉슨의 취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베트남전 종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닉슨은 1960년 7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베트남 파병으로 닉슨 독트린의 면제국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박정희는 확약을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박정희는 귀국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70년 3월 청와대를 찾아온 미 대사 포터는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통보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반대 광고를 실었고 국무총리 역시 국회 연설을 통해 7사단 철수를 강경하게 반대했다. 한국 사람들로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당시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미국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일부를 빼낸다라는 걸 한국 사람들한테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해 8월 닉슨의 특사로 에그뉴 부통령이 방한한다. 박정희가 에그뉴와의 만남을 앞두고 얼마나 고심했는지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 박 대통령은 이 회담에 앞서 약 2주일 동안 대책구상에 전념하기 위해 거의 모든 일정을 미루고 사색하고 메모하는 데 골몰했다. 원래 2시간 예정이었던 이 회담은 점심도 거른 채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됐고 다음날 2차 회담까지 10시간 동안 지속됐다. 박정희는 주한미군을 2만 명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에그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에그뉴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미군이 5년 내에 완전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음 해인 71년 3월 주한미군 7사단과 3개의 공군 전투부대 2만 명이 철수를 완료했고 한국에는 4만 3천 명의 미군만 남게 됐다.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표면화되기 직전인 1968년부터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이 늘어나고 있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갔다. 게다가 박정희의 대내적인 정치 입지도 흔들리고 있었다.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김대중과의 접전으로 수세에 몰린 끝에 박정희는 3번째 대통령 출마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겨우 95만 표 차이였다.
불안한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와 그 지지를 상징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던 박정희. 그동안 베트남 파병을 이유로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왔지만 1971년 4월부터 베트남 철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 정부가 상당히 저는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여튼 정부의 안정, 정권의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 국민들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기 위한 뭘 줄 떡이 있어야죠. 떡이 없는 겁니다. 자주 국방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국토는 박정희는 자국방으로 독자 생존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외교를 강화한다. 미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제공했던 박동선의 코리아 게이트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외교 관계도 상당히 강화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박동선 사건들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다 한질거립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예. 박정희의 대내외적인 입지가 모두 어려웠던 1971년 12월 한미 1군단을 방문한 박정희는 이재전 장군으로부터 기지촌에 대한 미군의 불만을 듣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음 곳을 가기 위해서 헬리콥터 엔진이 걸려서 헬리콥터 잘 아시지? 뱅뱅 지금 돌아가는데 한 10여 분을 내 말을 다 듣기 위해서 떠나시지 않고 거기서 지체했어.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양반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즉각 강요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상당히 꾸준을 하셨어요. 수년에 걸쳐서 내각에 시달을 했는데 왜 정화가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직접 관장해서 챙겨라. 마침내 1971년 12월 31일 청와대 직속으로 기지촌 정화위원회가 발족된다. 10여 개 부처의 장차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박정희의 관심은 각별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 잡아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깃발이라도 잡아두라고. 그래서 소위 탄생된 게 미군 기지 주변 정화 계획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거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보기 위해 박정희가 내밀었던 카드, 기지촌 정화운동. 미국은 기지촌 정화위원회의 발과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천억 원이었던 1972년, 총 11억 5천만 원의 돈을 들여 기지촌 여성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는 계획을 포함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좀 쳐주려고 그랬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제를 못 올렸습니다. 왜 못 올렸냐면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공창제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까 무서워서 그걸 못하고 딴 방향으로 이렇게 정화운동을 벌이고. 정화위원회는 인종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흑인 병사들 백인과 똑같이 접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미군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데 미군들의 인종갈등 문제를 기지촌 여성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었다. 여자들이나 업주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되면 그 클럽에는 오프리미트, 즉 미군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흑인하고 춤을 안 췄거나, 이제 술을 안 마셨거나 그러면 그 택 번호를 보고 이제 부대에 와서 이제 컴플레인을 넣으면은 그것도 이제 3건에 들어가면은 오프리미트다, 출입 금지다. 인종 갈등의 해결을 비롯 기지촌 여성들을 민간 외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어 교육, 교양 교육도 이루어졌다. 항상 보건소장이나 이제 보안과장, 경찰서장님, 그 다음에는 이제 초빙 강사가 몸 건강 관리한 거, 아니면은 영어, 그냥 술 사줘 이러지 말고, May you buy me drink?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이제 교양 강좌에 말하자면. 기지촌 정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사업은 성병 퇴치였다. 중요했죠. 가장 중요했죠. 퍼스트 아이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병이 거니까 입에다 내기가 좀 했지만은 기록에는 꼭 나오고 이런 문제 그 통계 숫자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아주 끔찍하죠. 성병 퇴치를 위해 72년 하반기에만 전국 11군데에 성병 진료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반드시 주 1회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고 클럽에서는 그 검진증 번호를 항상 달고 있어야 했다. 유방 아래다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치마에다 달아도 안 되고 꼭 유방 위에다가 달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검진한 그 번호를 몸에다가 달고 있으면 무슨 그 개새끼들 목에다가 그 개새끼들 달랑달랑 달고 있는 것 같은. 미군 헌병들은 길에서 불신검문을 하여 검진증이 없는 여성들을 잡아갔다. 기지촌 여성들은 이것을 토벌이라 불렀는데 토벌은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진짜 무서웠어 그때는. 어떻게만 잡아가니까 한 길에 이렇게 지나가도 잡는데, 응? 미니버스를 이제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부대 정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홀이 이제 들어선 골목을 이제 화장 짙으게 가정부인까지 주워 실어가지고 난리가 날 정도로 이제 주워 싣고.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검사 결과는 미군에 통보됐다. 병사들에게는 성병에 걸린 여성과 걸리지 않은 여성의 리스트가 공개됐다. The enlisted men had a slogan. If her card is red, don't take her to bed. If her card is blue, it's up to you. 성병에 걸린 미군들은 부대 내 의무실에 비치된 기지촌 여성들의 사진첩을 보고 친히 접촉한 여성을 지목했다. Was basically a photo book of the women that worked in that area. They were small little photos, and the serviceman would look through them and see if he could identify somebody from that means if he didn't know their name. 그리고 나면 미군 의무대와 카투사 등이 클럽으로 찾아가 성병을 옮겼다고 지목된 여성을 데려갔다. 이것을 컨택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억울하게 지목을 당하는 여성들도 생겨났다. 분명히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 굉장히 시끄러운 거야. 어쩔 수 없어. 나 떼고 박지도 못해. 그 자리에서 가야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불만이죠. 왜냐하면은 미군이 다른 데서 병을 얼마 가지고도 억울하게 뭐 이렇게 452번한테서 뭐 병을 얼마 따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혀간 여성들은 성병관리소로 보내져 격리 수용됐다. 성병이 있다고 지목된 여성이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여성들이 수용돼 치료를 받던 성병관리소. 여성들은 이런 곳을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다. 성병관리소는 전국 여러 곳에 있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미군들이 직접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그 목포가 미국 담요였고 새침대였고 검진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미군이었고 또 궁둥이에다가 주사를 주는 사람들도 미군이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 역시 미군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몽키하우스는 엄격하게 출입이 제한됐고 어두워지면 문을 폐쇄했다. 탈출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탈출하다가 또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울타리는 전부 철조망으로 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수용시설로 관리를 해왔죠. 여성들이 이곳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초기에 성병 치료제를 사용했던 페니실린은 부작용이 많아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니실린 쇼크가 오면은 특히 체질 있는 사람들은 죽거든. 꼭 주사 맞고 부작용 나면 죽어요. 화장실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30분 20분 있다가 맞고서 와서 살아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에 배출성을 안 가려고 무지 도망을 가.
당시 국내에서 성병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페니실린 양은 120만 단위. 그러나 미군은 480만으로 증가시킬 것을 권장했고 경우에 따라 600만까지 처방했다. 치료 효과는 높았지만 간 때문에 여성들은 고통을 받았다. 그 주사가 굉장히 독하니까 막 맞고 나면 속이 메시껍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또 실제 아파서 막 며칠 앓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맞으니 자기가 끊었잖아. 맞고 나오는 사람은 아유 내 다리 막 이러니까는 겁나지 나도. 자들 막 아파하고 막 죽으려고 걸음도 못 거는데. 그거는 이제 미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미군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체질로 봐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봐야죠. 성병 치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미국은 새로운 성병 검사 기술을 알려주고 검사약과 치료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 본토에서 검사 기계를 들여오려 했다. The suggestion was made to get the U.S. State Department to purchase the equipment for the clinics. I don't know exactly how that was arranged, but it came to pass, and then the Army actually purchased the culture medium and furnished that also to the clinics. 청와대의 관심도 높아 지방의 성병 진료소까지 시찰을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한번 내려왔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위안부 좀 잘 해주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그거 다 우리 참 달러도 버리고 이 사람들 수고 많이 한다고 말이지. 이러니까 좀 잘 봐주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미군들은 이동 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때면 포주와 클럽 주인들은 여성들을 데리고 미군들을 따라 나섰다. 소위 담요 부대였다. 옛날에 우리나라 담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제 담요는 국방에서 착착착착 쳐보면 되니까 그 몇 개 갖고 가서 미군이 이제 산이고 어디고 기어 오르면은 담요 한 장 주고 여자 이제 올려 보내고 돈은 미리 받고 포주가 받고 나가고. 포주들은 훈련 캠프 근방에 임시 위안소를 차려놓고 여성들에게 매매춘을 시켰다. 하루에 몇 명 정도예요? 수도 없지. 한 10명? 하나도 놔둬들고 하나도 놔둬들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완전히 그 옛날에 그 일본 그 식인가 봐 그게. 현지 보건소에서는 위안소 인근에 기민하게 이동 진료소를 세우고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했다. 그 사람들이 파견을 나오는 거지. 장소는 하나 이제 그 검진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대. 자취한다 하면 거리가 한 3, 40리 거리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가까운데 전부 다 임시 진료소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검사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나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 반면 미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There was no regular checking of the soldiers. Some of my soldiers contracted VD and other STDs, and they would be treated, of course, but there was no regular checking. 1972년 한 해 동안 총 3억 8천만 원의 보건위생 예산 중 2억 2천만 원이 성병 치료에 들어갔다. 모든 검사와 치료가 무료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이나 나병 등 다른 법정 전염병과 비교해볼 때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이거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병과 에이즈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진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은 성병과 에이즈만이죠. 지금 생각을 하면은 자기 군인들을 병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부대의 시책에 의해서 말하자면 깨끗하게 해서 받쳐지는 거. 기지촌 정화운동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성병 감염자가 약 11% 정도 감소했다. 인종 갈등과 시위도 줄어들었다. 한국 정부가 원했던 대로 나쁜 외교관이었던 기지촌 여성들이 좋은 외교관으로 변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했고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냈다. 적극적인
적극적인 헌신적인 그런 한국 정부의 그 신속한 대응 협조 감사한다는 그 회의에서 공식으로 우리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파티도 좀 열고 미 1군단 예속되어 있는 항공부대들, 포병, 전차부대 이런 부대들이 철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철수하지 않고 그냥 짐을 풀고 다시 있게 됐다고. 그 있게 될 당시에 내가 한국직 책임자예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계속됐던 기지촌 정화운동. 그 결과 박정희 정권과 주한미군 사이 긴장은 많이 완화됐다.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준 것이다. 미군들은 기지촌 정화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성병검진을 받고 에이즈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성매매를 안전하게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을 얻었고요. 미국 정부는 이런 기지촌의 성매매를 이용함으로써 자국의 군인들이 재충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 또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마련해 줌으로써 미군을 붙들 수 있었고요. 미군이 계속 주둔함으로써 군사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고요. 기지촌의 업주와 포주들 역시 이익을 보았다. 변함없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기지촌의 업체들은 더욱 번성했다. 그러나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여성들에게는 긴 침묵의 세월이 시작됐다. 미군들에게 자유롭게 시위하고 저항했던 여성들은 한미동맹의 평화를 위해 침묵을 강요당했다. 미군에게 희생을 당해도 기지촌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지촌이라는 공간은 세상 사람에게 잊혀져 갔다. 기지촌 정화운동 이후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윤금이가 세상에 알려졌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은 비로소 기지촌 여성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96년 9월 예리한 칼로 목이 반쯤 잘린 채 사망한 동두천의 이모 씨. 다행히 도주하던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살해범은 곧 검거됐다. 범인은 22살의 뮤니크 이병. 98년 1월 의정부의 허모 씨 살해 사건. 범인 티모시 제롬은 허모 씨를 폭행 치사시킨 후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방화까지 했다. 티모시 제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9년 2월 동두천에서는 신모 씨가 자신의 방에서 전라 상태로 전기줄에 목 절려 죽은 채 발견됐다. 시신의 몸에는 매춘부를 뜻하는 영어가 쓰여 있었고 사건 당일 미군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99년 9월 동두천 이모 씨 의문사 사건. 미군과 동거 중이던 이모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사인을 찾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추정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2000년 1회는 이태원 한 클럽의 내실에서 김모 씨가 목 졸려 사망했다. 시신의 목뼈는 부러져 있었다. 재판 직전 탈주국을 벌이기도 했던 범인 메카시 상병은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의정부에서는 68세의 서모 씨가 심하게 구타당한 채 살해당했다.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성한 갈비뼈가 하나도 없이 모두 부러져 있었다. 사인은 폐출혈. 언어장애인이었던 서 씨는 구타당하는 동안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했다. 사건 당일 흑인병사와 함께 방에 들어갔다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용의자는 사건 이틀 후 출국했다. 그 미군이 누군지도 알았거든요. 저희도 그 사람이다. 근데 그 해 서둘러서 귀국시켰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못 잡았어요. 미군 부대의 태도나 한국 경찰의 태도나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한미 간의 우호라는 이름 아래 기지촌 뒷골목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여성들의 목숨이 외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취급도 안 해. 우리는. 쟤네들은 사회생활했다가 죽으면 죽나 보지. 뭐 양갈보라고 해도 괜찮고 양색시라도 해도 괜찮고 매춘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뭐 살해를 당했다든지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인권 유린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은 있지 않는가. 범죄에 대한 공포와 함께 평생 동안 기지촌 여성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가난. 포주들이 만들어 놓은 착취구조 때문이다. 근데 처음에 맨몸으로 오기 때문에 물건을 다 들여다줘요. 집 주인들이 땡긴다 그러는데 텔레비전 있어야 되지, 침대 있어야 되지, 무슨 가재도구 있어야 되지. 그걸 다 빗으로 일단 얹어놓고 시작했죠. 이자에서 빼다 보면은 좋은 일은 전부 진시키는 놈이지. 하지만 아가씨그 선물은.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쉼터 두레방에서는 여성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제빵 기술을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기지촌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빵이 더러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설사 그 빵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여성들을 고용해줘야 되는데 고용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빵도 사 먹고 싶지 않고. 양색시에만 양공주에만 적어? 저 들어오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음식집 같은 데서도 잘 안 받아줬죠.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년아. 나이가 들어 춤도 못 추고 매매춤도 할 수 없게 되면 여성들은 클럽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받는 돈과 미군이 주는 팁으로 생계를 연명한다. 미군들이 이제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안 주는 사람은 10원도 안 주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토일만 이제 어느 때는 한 9만 원 조금 맹게 생기고. 그나마 그 일도 늙고 병들어 못하게 되면 힙바리로 전락한다. 힙바리들은 주로 클럽이나 거리에서 미군들에게 꽃을 팔러 다니는데 종종 만취한 미군들에게 헐값에 몸을 팔기도 한다. 그래서 힙바리들은 기지촌 여성 중에서도 가장 범죄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최근 살해당한 8명의 여성 중 4명이 힙바리였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지촌에서 사신 분들이 갑자기 기지촌에서 나가서 다른 직장을 갖고 그러긴 어려우시니까 거기서 어렵게 정말 살다가 그렇게 나이 드시고 정말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미군 범죄의 희생이 많이 되거든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2003년 오늘의 기지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국 여성이 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들의 쾌적한 주둔을 위해 여전히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니네들 잘하구나. 그렇게 잘못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했던 거를 니네들이 해놓은구나. 그거야. 정부에서는 이 여성들이 매매춘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알면서도 에이즈 검사 결과를 첨부한 예술 흥행 비자에 쉽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군들에게 안전한 섹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여성들의 몸은 검진대에 올려지고 있다. 주한 미군 주둔 58년, 그 세월 동안 30만 명의 기지촌 여성들이 태어났다.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 이들의 몸이 동원되었지만 지금 이들에게 남은 것은 멸시와 가난, 범죄의 공포뿐이다. 한때 이들을 달러버리 전사,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들은 이들의 불행한 삶에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가? 짙은 화장에 젊은 여인네들이 길가에 서성대네. 작은 별들이 하나
멀어지더니